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일요일 밤입니다. 전인책입니다. 어제는 참 특별한 날이더군요. 이 문 대통령의 이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첫 번째 방송을 올리자 말자 30분 만에 이른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8년간 하던 시사방송보다 어떤 시사방송보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던 어떤 방송보다 일방적인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? 설마 누군가가 개입해서 특별한 기준을 만든 건 아니겠지.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. 지쳤습니다. 그래도 이 방송을 하는 건 저를 격려해 주시는 몇몇 애독자 때문입니다. 오늘 일요일 저녁 국회의원 두 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이 중진 한 분은 그저 안보 인사하면서 정치판 돌아가는 얘기, 또 한 분은 비례대표인데요. 아무래도 자신은 정치를 할 체질이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더군요. 참 친여당 의원도 한 사람 통화를 했습니다.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다가 곧 이 콜 전화가 왔더군요. 그분하고는 조국 얘기를 한참 나누었죠. 저도 뭐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했고요.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좀 얻었습니다. 별 도움은 안 되지만 말입니다. 저는 어제 강가를 걸었습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몇 장의 사진은 제가 한밤중에 걷는 월드컵 공원과 둔치로 넘어가서 가양대교를 가는 길입니다. 매일 밤 걷는 길이죠. 2년 전 제가 TV 방송국에 출근할 때는 방송을 마치면 사무실에 가서 이튿날 방송에 오프닝이나 앵커 칼럼을 쓰곤 했는데요. 그 뒤에도 그 버릇이 남아서 집의 서재나 사무실에서 원고를 쓰다가 나오곤 합니다. 개와 함께 말이죠. 아직은 가슴 속에 분노가 남아있어서 그 분노를 삭히려면 걷는 것 이상 좋은 게 없더군요. 자, 오늘 할 얘기는 오늘 저녁 때 통화했던 야당의 중진 의원과 한 얘기입니다. 바로 다음 총선 얘기죠.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조국 사태 이후의 전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공수처법이 과연 통과되느냐, 한국당이 결사 저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선은 관전 포인트입니다. 문 대통령부터 정권의 명물을 걸고 있는 싸움이니까 말입니다. 그런데 의원들 마음이 다 그럴까요?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의원들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. 다음 의정단상에 내가 과연 다시 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4년 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느꼈던 성취감, 황홀한 순간을 다시 맛보고 싶은 겁니다. 솔직히 이 나라의 운명이니 국민의 삶이니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의무감이니 서민의 고통이니 하는 것은 다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. 먼저 여당인 민주당을 살펴볼까요?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50명의 의원 물갈이론이 파다했습니다.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였죠.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하위 20%는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다. 이런 말이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엔 하위 20% 명단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죠. 명단이 다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. 아직 국정감사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말이죠. 그러자 원내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. 하위 20% 교체? 이걸 일부 언론에서는 세대 교체라고 썼는데 그건 아니죠. 세대 교체는 이미 불출마를 언급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원혜영 의원 같은 분들이고요. 지금 물갈이 한다는 하위 20%는 쉽게 말해 우리 편이 아니거나 별 도움이 안 되는 숟가락들을 걷어내겠다는 겁니다. 정권 재창출에 혹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당내 인사도 정리를 하고요. 그런데 그게 수순이 있어야 하니까 민주당은 지금 한창 이 현역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중앙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곳이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그 기준을 볼까요? 재밌습니다. 의정활동 34%, 기여활동 26%, 공약 이행활동 10%, 그리고 지역활동 30% 등 4개 분야에서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의정활동이 35%도 아닌 34%가 무척 재미있죠.
아주 산술적인 숫자니까 말입니다.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의 활동을 그렇게 점수로 산정해낼 수 있을까요? 인간의 행위를 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, 이른바 계량화 사고입니다. 이 방송 다음에 이어서 좌파의 이 계량화 문제를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산정한 평가에다가 동료 의원들이 단면 평가를 더합니다. 무작위 선정한 복수의 동료 의원들에게 무기명 설문을 받은 다음에 이 단면 평가를 더해서 최종 결과를 산정해낸다고 하는군요. 그래서 하위 20%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. 벌써 만들어졌다는 소문도 있고요. 지금 민주당 의원 숫자가 무려 128명이니 20%면 약 26명입니다. 이 하위 26명은 출마는 할 수 있겠지만 공천을 받기는 아주 어렵겠죠. 말하자면 명단 발표 자체가 컷오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벌써부터 내부 반발이 감지되고 있습니다. 지금 지도부에 들어있는 의원들 말고는 모두 다 하위 20%라는 소름 끼치는 덫에 자신이 언제 걸려들지 모르게 됐으니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들 겁니다. 자, 이러자 원내 대변인이 흉대를 맺습니다. 평가 내용 공개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. 그 정도 말로 진화될 리가 만무하죠. 이해찬 대표가 나섰습니다.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. 그런데 말이죠. 당의 공식 기구인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라는 데서 고도의 방정식을 도입해 산출한 점수로 하위 20%를 자른다면 그건 인위적 물갈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물갈이로 보긴 봐야겠죠. 바꿔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자, 이번엔 한국당을 보죠. 한국당 사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. 이 한국당은 우선 외관적으로는 보수 대통합의 기조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. 바꿔 말하면요, 보수 대통합이라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박근혜 문제는 야권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자 키워드입니다. 그런데 작년 말에도 올 상반기에도 그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여러 방송에서 올 초에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야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음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솔직히 지금도 그렇습니다. 단순히 박근혜 지지층이 주로 모여 있다는 우리 공화당이 표를 갈라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문제는 박근혜를 어떻게 볼 것인가, 더 나아가 보면요,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나라 보수 유권자는 갈갈이 찢겨지고 보수층의 정치 냉소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당연히 투표소로 가겠다는 의욕이 꺾이겠죠. 거기다 보수 후보는 적어도 3사람 이상으로 분열될 테니까 그 선거 결과는 불보듯 명확한 겁니다. 자, 이런데도 한국당은 이 문제만은 아주 초연해 보입니다. 황교안 대표는요, 보수가 이번에 다 함께 뭉쳐야 한다. 자신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바꿔 말하면 모든 보수가 일심 단결해서 한국당으로 뭉치자, 이 말이죠. 그러면서 한국당은 인적 쇄신으로 개혁 공천을 해서 총선에서 승기를 잡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. 지금 당부감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배경이고요. 그런데 이 당부감사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지도부의 칼이죠. 칼날이 어디로 갈지는 몇 사람만이 알고 있는 칼말입니다. 우선 무슨 당부감사를 그렇게 자주 합니까? 홍준표 대표 때 당부감사를 했죠. 그래서 자신이 입맛대로 당협위원장을 왕창 바꿨다 해서 반발이 무척 컸습니다. 그 다음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또 했죠. 제가 정권을 준다길래 아주 잠깐 조강위원으로 몸을 담았던 때 말입니다. 그때 했던 당무감사도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. 비대위 입맛대로다 해서 당무감사 직후에 의원총회에서는 입에 못 담을 상류까지 나왔습니다. 제가 이 방송에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욕설이 마구 난무했죠. 말하자면 당무감사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바꾼다는 게 결국 좌파의 세를 넓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.
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또 당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. 당무감사 위원장까지 교체하면서 말입니다. 황유는 중앙대 교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잘리고 대신 황교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당대표 특별보좌역이라는 처음 듣는 직책에 있는 백유환이라는 분이 당무감사 위원장이 됐습니다. 그래서 또 당무감사라는 걸 하는데 이번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하는군요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처럼 분야별로 몇 점 몇 점에서 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역 여론을 평가해서 그걸 점수화하겠다는 겁니다. 어쨌든 이번에 당무감사 결과 교체된 당협위원장은 공천에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겁니다. 그러니 칼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제 눈에는 뻔하게 보인다는 겁니다. 자, 이래서 겉으로는 광화문에서 공수처법 반대, 연동형 비례제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니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뒤편으로는 당의 헤게모니를 확실히 잡으려 하는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요? 그래 보았자 뭘 하겠습니까? 대중의 마음을 잡는 건요, 제가 이 방송에서도 수없이 말했지만 자기 희생입니다. 아무나 잔다르크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리더가 된다고 해서 누구나 마가렛 대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아무나 물기를 바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대중은 감동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정당 민주주의와 괴량화 문제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